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자경 전 미래에셋 캐피탈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제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전반적으로 좀 스케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런저런 뭐 뉴스나 뭐 통해서 다들 좀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요 바이든의 승리는 사실 뭐 민주당이 승리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뭐 같이 치러진 이제 상원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결과가 지금 조지아주 때문에 네, 지금 내년 초에 과반이 나왔죠? 네네. 지금 현재로는 공화당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그렇게 계속 갈지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있기는 한데, 여튼 뭐 공화당의 과반이 조금 좀 유리하게 점쳐지고는 있죠. 이거는 그래서 1월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바이든 시대의 개막, 뭐 그래서 이제 뭐 바이노믹스 뭐 이런 바이드노믹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개막에서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가 우리 또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오늘 뭐 간단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바이든의 등장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집권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뭐 코로나하고 또 겹쳐가지고 네네. 이런 혼란스러운 그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증시를 네. 실제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네. 트럼프 시절에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한마디로만 해서 좀 증시 입장에서는 아주 역행적입니까? 수능적입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경제 상황이 뭐 나빴다고 또 볼 수는 네. 없잖아요. 근데 네네. 항상 이제 어떤 돌발적인 그리고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항상 그 어떤 경제라는 거는 그 프리딕터블하냐 그렇지 네. 않느냐가 사실 가장 좋은 중요한 얘기죠.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항상 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좀 있었죠. 바이든 시대에서는 경제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이 좋게 전개되겠다. 이렇게 윤 대표님이 트럼프에 대해서 예측치 못한 리스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데요. 사실상 바이드노믹스 뭐, 시대는 어떻게 네. 경제 정책이 이끌어갈 것인지 그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뭐 증시는 국내외 뭐 할 것 없이 좋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 부분에서 이미 이제 좀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바이드노믹스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부분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코로나 지금 방역과 맞물린 코로나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네, 부분, 네. 그리고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실은 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시장에서는 지금 반기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적으로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다자간 글로벌 경제 안에서의 다자간 채널이 네네. 복구된다라는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간단간단 드리자면,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단적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바이든은 마스크를 썼고 트럼프는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써서 심지어 뭐 코로나에 걸리고, 그게 단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방역이 뭐 생활 방역이라든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기 회복에 단기적으로는 좀 지체 요인이 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든에게는 이제 뭐 행운일 수도 있는데, 지금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서 지금 코로나 그 백신이 네네. 이제 개발에 뭐 사실상 성공을 하고 상용화가 이제 곧 내년에 이제 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코로나 위기 상황을 좀 이제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소소한 방역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백신 개발과 맞물린 이 코로나 침체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이 회복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뭐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도 그렇고 뭐 바이든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뭐 대선이니까 당연히 네.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뭐 친환경, 인프라 이쪽 투자로 해서 뭐 2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물론 이제 상원 의원 결과에 따라서 이 계획했던 이 규모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뭐 상원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쥐게 되면 조금 거기에 제한이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프레임은 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기 부양책이 뭐 당연히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재무장관으로 네. 임명된 그 네. 제닛 옐런에 대해서 기대가 네, 특히 재정 정책의 수장이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증시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네. 하는데 이 제닛 옐런이 어떤 인물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닛 옐린이 뭐 여성으로서 또 처음으로 이 재무장관 미국이라는 나라의 재무장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반갑고 또 부통령도 또 마침 또 해리스 부통령도 여성이고 그래서 이 뭔가 똑똑한 정말 제대로 된 이 여성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이제 기대감을 그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갖고 되고요.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닛 옐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연준 페드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의장이셨잖아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지금 이제 파월 현 의장 바로 직전에 그 의장이셨는데 요때 이제 제가 이 금융회사에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네네. 좀 면밀하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 네네. 그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 출신이고 이면서 또 이제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이런 역할을 다 해본 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경제학자로서도 그렇고 경제 정책 실행자로서도 그렇고 이분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학자 출신들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말 좀 경고하고 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실리적이시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페드 의장을 하던 시절에 뭐 그때도 어떻게 보면 그 버냉키가 이제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돈을 뭐 뿌려대듯이 했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엑싯 전략이 진행되던 출구 전략이 진행되던 그 시기에 이걸 물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 뿌려대는 사람보다도 그렇죠. 흡수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일단 뭐 위기 상황에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과연 이게 경제에 수년이 흘러간 후에 이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너무도 스무드하게 잘 이렇게 해내서 경기 회복으로 가는데 정말 이렇게 굉장히 잘 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이분은 뭐 시장 친화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장 친화적이란 말이 뭐 영합한다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네네. 그 다소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감소하더라도 실물 경제 특히나 이제 고용 회복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방점을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제로 금리를 이미 이제 2년 후까지 지금 뭐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뭐 그대로 갈 것이고 거기에 이제 재정 정책을 이제 펴는 이제 재무장관이 되었으니 실물 경제 회복시키는 이제 재정 정책과 이 통화 정책이 굉장히 이렇게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미국의 그 학계라든가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닛 옐런이 페드 의장이어서 재무장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윤 대표님 말씀을 요약해서 월가의 이 지인들은 3J 랠리가 될 것이다. 네. 3J 랠리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조 바이든의 J, 그다음에 제닛 옐런의 J, 그리고 제롬 파월의 J에서 네. 이니셜을 그 세 그렇게, 개로 해서 예. 3J다 이런 표현에서 네. 지금 윤 대표님이 잘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지금의 증시 모습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되느냐 하는 측면이 앞으로 증시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기적인 국수적인 성향 가지고는 네. 유동성 장세가 펀더멘탈 장세로 이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계가 네. 지구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표님이 아주 그렇게 좋은 용어를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Only for America 대비해서 Together for America 이건데 아마 이게 바이든의 앞으로 펀더멘탈 장세에 가장 요약되는 이런 그 핵심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상황을 좀 뭐 그냥 조언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는 그 미국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해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평평한 세계에 살고 있나 했던 우리가 글로벌 경제라는 것이 사실은 평평하지 않은 장벽이 쳐지는 이런 국면을 우리가 트럼프 그 시대 동안에 경험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월드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왔는데, 근데 이제 이제 바이든은 이 베터 아메리카는 투게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뭐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이제 다자간 채널을 복구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다시 복귀하고 뭐 기후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WHO라든지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자간 무역 협정들 다 깨져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 이제 재가입하고 연결시키고 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글로벌 전체 뭐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중국이 문제가 생기는 게 중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또 뭐 미국에서 뭔가 뭐 문을 닫거나 뭐 이게 제약을 두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세계 경제가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도 멈췄지만 트럼프 때문에도 상당 부분 멈춰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의 이제 흐름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어떤 또 뭐 수출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당연히 이제 경쟁력을 좀 더 이제 인정받고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명을 본다면 수출 지향적 국가인 한국이라든가 중국 네. 같은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문제에 대해서 좀 바이든 시대 네.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모든 이제 뭐 경제 예측 기관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네네. 사실 뭐 바이드노믹스가 이제 오면서 경제 성장률은 뭐 코로나도 또 이제 또 백신으로 또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침체 상황에서 또 이제 회복되는 그런 요인도 또 맞물리면서 네네.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서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국 경제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다자간 협정 이렇게 같이 가는 경제 체제가 이제 복원되면서 네. 특히 이제 수출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걸로 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굉장히 뭐 매수세에 힘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환율적인 부분하고 또 이제 맞물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에 우리 한국 경제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바이든 시대 어떤 이렇게 빛을 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우리 위원님이 환율 전문가시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뭐 어쨌든 최근에 이제 나타난 어떤 달러 약세 그리고 뭐 상대적인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서 펼 것이 지금 확실하니까 네네. 이런 달러 약세 흐름은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갑자기 뒤집힌다든가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유지될 이 흐름이 유지될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주시장에는 그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그동안의 양상과 조금 다르게 전개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라고 이제 좀 뭐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네네. 코로나 그 충격에도 우리 세계 경제가 정말 대공황 이후에 최대 디프레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우려가 있었음에도 뭐 루미뉴에서 그랬죠? 증시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각 나라에서 뭐 워낙 해야 되는 것이 뭐 자산 시장이라든가 실물 경제로 가기보다는 네. 주로 이제 이런 그 금융 시장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받쳐주는 가운데 또 마침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 나쁜 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나가면 돼 해서 이 부분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또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 전체를 또 끌어왔는데 이제는 실물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밀려있던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 어디냐. 어떻게 보면 증시는 펀더멘탈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이 벌써부터 뭐 나타나고 있죠.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최고가를 찍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뭐 반도체라든지 특히 이제 수출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뭐 펼쳐지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뭐 바이오 업종도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뭐 주목을 받아오고 있었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와 맞물려서 뭐 진단 키트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더 받았다면 이제는 이제 바이든 바이오라고 뭐 명칭을 해 본다면 바이든이 이제 뭐 친환경 뭐 그거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 네.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후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거를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제일 먼저 뭐 또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어떤 그린 성장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로 흐름이 펼쳐질 걸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우리 정부도 그 뭐라 그러죠? 그 뉴딜, 뉴딜. 그린 뉴딜이라고 네네네. 해서 우리도 사실 이 방향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미래는 항상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와 있는 미래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의 변화와 거기에 대한 이 우리들의 이 적응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전개가 되면서 뭐 10년 후에면 뭐 될 것 같은 흐름들이 5년 후에 될 것 같은 흐름들이 확 당겨져서 왔단 말이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빅테크 기업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네.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좀 더 이제 소소하게 본다면 이 우리가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비 형태도 바뀌고 뭐 또 생활 방식도 사실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백신이 뭐 이렇게 뭐 보급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생활 속에 뭔가 이렇게 공간감이 생기고 하는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더 이상 과거로 막 밀착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경험해 보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또 헬스클럽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또 홈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습관 또 뭐 재택근무라는 것이 꼭 뭐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고 해서 전원 다 사무실로 돌아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기업 입장에서도 재택근무라는 걸 해보니까 뭐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 대체되는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또 기업이나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좋은 기업들은 또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바이든 시대에 들어올 때는 투자자분께서 전체로 좋지만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가 뭔가 네, 이런 쪽에 그렇죠. 이런 쪽에 이렇게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수 있는 이러한 증시에 보면 어떤 위험 요소 이런 네. 걸 좀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이라는 건 항상 출렁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예기치 못한 코로나라는 것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네네네.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만 그 부분에 포커싱해서 좀 뭐 트레이드 오프 증시 관점에서 이제 반대로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우리 트럼프는 무조건 이제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기업들 세금 깎아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쪽 스탠스였단 말이죠. 거기에 네네. 반해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란 말이죠. 네네. 그거를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네. 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인세 인상이라는 이슈가 지금 있는데 이게 이제 상원이 공화당이 뭐 그 두석 남아있는 두석을 뭐 그중에 한 석만 얻어도 이제 과반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정책의 민주당의 그 재정정책 그 적극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법인세 인상을 공화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뭐 유리할 수도 있는 증시에서는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그렇죠. 불리하지만 네. 사실 그 마이크로 사이드는 그렇죠.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형 그렇죠. 기술주 같은 경우.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이 부분을 좀 여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의 어떤 뭐 사실은 뭐 길게 보면 건전하게 가기 위한 거잖아요. 경제 전체에서. 그래도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뭐 시장 그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또 하나는 뭐 어쨌든 백신 개발과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코로나가 정말 사라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또 이런 코로나 또는 뭐 제2의 코로나 같은 어떤 유행성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들이 생겨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정말 그 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블랙 그 스완이라고. 블랙 스완이 그냥 이제 흔해진 시대에 살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데 감사하고 특히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좋을 때 균형적인 그 감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이 대목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강조해 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